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양자 대결은 실현될 수 있을까?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모두 대선을 완주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복당을 주저하지 말라는 홍준표, 친박이 있으면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유승민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주저하고 또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된다. 어린애도 아니고 엄석 뿌리고 박근혜 대통령 망치고 아직도 치맛자가 붙잡고 정치하려는 저 세력들 완전히 몰아내야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이 파면 구속된 대통령 박근혜에게 발길을 끊었습니다. 12월 박근혜 측 변호인단은 박근혜로부터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이 코빼기도 내밀지 않는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지지자들이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친박 지지자가 투신 자살했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구치소를 드나들며 의뢰인의 잔심부름이나 말동무를 해주는 변호사를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첫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이제 심심해서 어떻게 지냅니까?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졌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보수 외연 확장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조사한 대선 주자 지지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가 41%로 1위를, 안철수 전 대표가 26%로 2위를 기록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두 주 전 중도층 지지율이 40%였는데 지난 주말 46%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보수층 지지율이 두 주 전 19%였는데 지난 주말 30%로 늘었습니다. 이 조사는 한겨레가 MRCK에 의뢰해서
지난 목요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했는데요. 19살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로 조사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양자 대결은 실현될 수 있을까? 한겨레 김의겸 선임 기자의 분석을 소개합니다. 양자 대결이 이루어지려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대선을 포기해야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로 단일화를 해주어야 하는데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모두 대선을 완주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말하는데 후보끼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의 지지자들끼리만 단일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쪽은 호남을 기반으로, 또 다른 한쪽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벽을 넘고서 단일화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름 전 20%를 나타낸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지난 주말 18%로 떨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고령층에서조차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추월당했습니다.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국민의당은 2주 전 14%에서 지난 주말 23%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2%에서 17%로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60대 이상에게서도 국민의당에 밀리고 있군요. 자, 이번 조사 MRCK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사한 것인데요. 19살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이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발길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로부터 115일째입니다.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던 두 비서관은 박근혜 측의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부탁조차 거부했는데 당시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박근혜로부터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이 코빼기도 내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의 한 측근은 이재만과 안봉근이 특검에 찍혀서 구속될까 걱정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혹시 이재만과 안봉근은 박근혜가 결국 파면되고 결국 구속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튀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행과 재물 손괴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광용 씨는 대선일인 다음 달 9일까지 경찰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홍준표가 되면 니네 세상이 지속될 것 같아서?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사모 홈페이지에는 박근혜 지지자가 투신해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구치소를 드나들며 의뢰인의 잔심부름이나 말동무를 해주는 변호사,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첫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계를 낸 뒤 하루 평균 4명에서 7명의 의뢰인을 만났는데 의뢰인들은 감방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변호사를 부른 것입니다. 일반 면회와 달리 시간과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변호인 접견권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변협은 해당 변호사에게 견책 처분을, 접견을 지시한 대표 변호사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축구장 3개의 길이에 육박하는 초대형 화물선인 스텔라 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운항 중 침몰한 가운데 선원 가족들은 선박이 노후에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초대형 화물선인 스텔라 데이지호는 남대서양을 운항하다가 침수 직후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배에는 한국인 8명, 필리핀 사람 16명 등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고 현재까지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습니다. 선원 가족들은 평소에도 선박의 고장이 잦아서 선원들이 힘들어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선사 측은 사고 선박 연령이 25년으로 오래된 것은 맞지만 각종 선박 검사를 받고 문제 없이 운항 중인 배라고 했습니다. 네, 세월호 때도 이런 비슷한 변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같은 진료에도 병원마다 환자 부담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실 상급 비용실료는 병원에 따라 최저 11만 원에서 최고 45만 원을 나타냈는데 상급 병실은 환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배정받는 경우가 많아 병원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전립선 암 수술을 위한 다빈치 로봇 수술료는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1,400만 원을 기록하며 병원마다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일반 진단서 발급 비용은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무려 100배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미성년자 정신과 진료 환자 수는 17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학생은 2만 명이었는데 서울시 미성년자 우울증 환자의 40%는 학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들은 청소년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은 사교육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한림대 성심병원 홍현주 교수팀의 조사 결과 하루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은 아이는 우울증에 걸리는 사례가 30%를 웃돌았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7살 소녀가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지요.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범행을 저지른 17살 소녀는 2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병이 악화돼 초기 조현병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 분석과 범인의 진술을 통해서 공범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교회가 수년 동안 보육교사들에게 11조를 강요했습니다. 성북구의 모 교회인데 2014년 어린이집을 설립했는데 성북구청과 어린이집 교사들에 따르면 이 교회는 보육교사와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11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교회 측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교사들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구청은 규정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광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 이어갑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8736
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SBS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첫 대선 대책회의를 주재한 홍준표 후보가 이른바 본가론을 펼쳤습니다. 국민의당도 자기가 있었던 원래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이 선거 구도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본가 복귀론에 대해 한국당이 해체돼 바른정당으로 오는 게 맞다며 바른정당이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또 후보도 자격이 없는 굉장히 부끄러운 후보를 뽑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사면 요구가 있다면 사면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TV조선 보도입니다. 저는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 소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과 퇴임 후 보장을 말한 사람은 바로 문 전 대표였다며 뒤집어 씌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사면으로 보수층의 동정표를 노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치기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파의 동정표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술책을. 검찰이 이번 주를 넘기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0억 원을 출연했는데요. 검찰은 삼성의 출연금을 박근혜의 뇌물죄와 직권남용죄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명시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298억 원입니다.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204억 원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재단 출연금을 억지로 내게 한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에 적용된 774억 원에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일단 뇌물로 판단되지만 직권남용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연이어 동물뼈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에는 동물 화물칸이 없었는데요. 이에 대한 YTN 보도 들어보시죠. 동물뼈가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발견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추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상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싣기 위한 화물칸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발견된 뼈는 승객이 먹다 남은 음식이거나 식당 칸에서 사용한 음식 재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케이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케이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케이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 파일. 할 말 없는 대통령 대행, 할 말 잃은 세월호 유족.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아홉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목포신앙.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만난 대통령 대행 황교안 총리. 그런데 유족들이 면담을 요구. 하지만 황 총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 측은 너무 격분된 상황이어서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유가족들은 허탈하네요, 진짜.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근데 이런 식으로 도망가 버리면 이게 촛불 집회장에서 안순호 4.16 연대 공동대표. 이 행태는 그간 미수습자 가족과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을 서로 이간질해서 또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행태입니다. 세월호 변호사였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 그리고 이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 참사,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황교안 총리는 왜 만남을 회피할까? 혹시 이것 때문에? 작년 12월 21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 자, 황 총리는 세월호 수사 당시에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수사검사들이 해경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고 외압을 넣은 사람이 법무장관 황교안이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증언을 한 검찰 관계자가 나타나서 증거를 댄다면 여기에 책임지고 사퇴하시겠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면 유가족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황 총리의 법무부 장관 시절 유병헌 체포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유족 1명. 양반나리 참 뻔뻔하십니다. 예? 부끄럽지 않으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진실된 얘기 좀 하십시오.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채피 실현자 알아? 예? 장관나리 채피 실현자 알으라고요? 그 자리는 국회 국정조사특위 현장. 심재철 위원장 제지하자. 회의장 분위기를 그렇게 지금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바보라 보여요? 이때 또 다른 유족의 말씀. 바보잖아. 내꺼 우리 바보야. 바보잖아. 우리 다 바보야. 너는 바보야.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5도, 대전 3도, 부산이 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대구 21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서부와 호남 지방은 아침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4월 3일 월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1, 2부 올라왔습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